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일을 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직장 내 갑질, 요즘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일이 됐는데요. 그래서 조금씩이지만 줄어들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 검색을 해보다가 아직도 이러한 문제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시금 확인하게 됐습니다. 제 남편도 이러한 문제에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서 아직 변화가 없다는데 크게 아쉬움을 표하는데요. 하루빨리 갑질이라는 괴롭힘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길 기원하면서 법이 제정되길 바라면서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어렸을 적 저는 국가에 이바지하는 부모님을 보며 저 또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일찍부터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꿈꾸게 됐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에게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생기며 공무원이 그저 안정적인 직업으로 각광을 받게 됐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그렇게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며 점점 제 꿈을 구체화해갔고, 제게 잘 맞다 싶은 5급 공무원직을 준비하게 됐죠. 하지만 5급 공무원이 되는 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고,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하고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창 놀고 싶은 나이에 유흥도, 잠도 포기하며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덕분에 저는 결국 행정고시에 합격하게 됐고, 그 후 곧바로 5급 사무관이 됐습니다. 남들은 젊은 나이에 5급 공무원으로 출세했다며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제가 느끼는 책임감과 의무감도 상당했어요. 처음 하는 사회생활에 적응할 새 없이 일은 힘들었고 책임감도 막중했지만, 제가 바라던 일이라 그런지 힘든 것도 참고 견딜 수 있었죠. 그렇게 공무원이 되어 업무에 적응해 나가며 바쁘게 살던 중 저는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사회운동가로 누구보다 바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래도 사회운동가라서 그런지 계산적인 이해관계보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어려서부터 세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공무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세상을 위해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생각이 비슷했던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그렇게 연인이 됐고 2년의 만남을 가지며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어요. 결혼을 결심한 저희는 양가 집안의 결혼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었고, 거기다 제가 생각하는 부모님이라면 사회운동가인 남자친구를 더없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뜻밖의 암초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건 저희 남편의 특별한 사정 때문이었죠.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셨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만나신 사이셨어요. 그러다 공부가 끝난 후에도 미국에서 자리를 잡으시며 결혼까지 하셨고, 그 후 저희 남편을 낳으시며 지금까지 쭉 미국에서 살아오셨죠. 시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 사시다가 유학을 떠나셔서 문화나 생활 습관 전부 한국인이셨기에 남편을 낳은 후에도 자식에게 한글을 가르치시고 집에서는 한국말을 사용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런 부모님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어려서부터 한식도 자주 먹으며 한국인의 외향에 한국말까지 잘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 미국인으로 살아온 미국 사람이었어요. 요즘 흔히들 말하는 검은 머리의 외국인이었죠.
미국 국적으로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왔으니 군대 역시 가지 않아도 됐고 그게 이상할 것 없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그게 아주 큰 일이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직업 군인이셨기 때문이었죠. 애국심이 남달라 평생을 나라에 몸바쳐 일하셨던 아버지는 예비 사위인 저희 남편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것을 못마땅해 하셨어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인으로 살아왔지만 그 핏줄은 변함없는 한국인의 것이고 저와 결혼을 하면 앞으로 한국에서 같이 살아갈 남편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애국심이 워낙 남다른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미국인인 사위에게까지 그러실 줄은 몰랐던 탓에 저는 아버지의 반대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남편 잘못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일이라 아버지께서 반대하시는 이유를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고민이 됐죠.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에서 자란 남편이 저희 아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아주 힘들게 남편에게 상황을 알리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서 한민 씨를 반대하고 계셔. 왜? 내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 내가 미국인이라? 그게 우리 아버지께서는 한민 씨가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핏줄을 가진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 봐. 아버지께서 한국 남자라면 어떻게든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라 한민 씨가 군대를 가지 않은 게 불만이셔. 앞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한민 씨가 한국에서 지낸다면 더 문제라고 하셨고. 근데 이게 한민 씨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들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내가 아버지를 설득할 수도 없는 문제라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걱정이었어. 그랬구나. 근데 그 문제라면 차라리 다행이다 싶어. 나는 내가 미국인이라 아버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문제라면 그냥 내가 군대를 다녀오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어. 내가 미국에서 나고 자라긴 했지만 내 핏줄은 변함없는 한국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께서도 할아버지께서도 다 나라를 지키시겠다고 군 생활하셨던 분들이니까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사회운동을 했던 거고. 그래서 나는 아버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돼. 내가 앞으로 이 나라에 살아야 하면 국민의 의무를 지는 게 맞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나도 우리 결혼하고 나면 귀화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어. 내 유년 시절은 미국인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내가 살아갈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 그러려면 국방의 의무도 지는 게 당연하지. 제가 걱정하며 말을 꺼낸 것과 달리 남편은 예상외로 그 문제를 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먼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더라고요. 다른 재미 교포들과 달리 어릴 적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한국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저와 결혼을 하고서는 귀화를 할 생각까지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병역의 의무를 지고 싶어 했고요. 남편이 그런 생각까지 하는 줄 몰랐던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남편의 의지를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는 큰 감동을 하시고 그제야 저희의 결혼을 수락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의사를 이해하고 반기시는 모습이셨죠.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허락으로 결혼식은 남편이 귀화를 한 뒤에 하기로 결정됐고 남편은 특별 귀화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남편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한국인이셨기에 귀화 조건이 쉬웠어요. 거기다 귀화를 한다고 해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할 필요도 없었지만 남편은 처음 생각대로 입영을 희망했습니다. 특히나 직업 군인이신 저희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며 꼭 입대를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건강한 편이라 저 역시 그런 남편의 의사를 존중했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은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적 운동부 생활을 하다가 다쳐서 수술을 받은 일이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은 현역 입대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던 남편은 무척 실망하며 저희 아버지에게도 죄송해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남편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남편을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남편은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겠다며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했죠. 남편의 군 입대가 무산되며 저희는 미뤘던 결혼을 하게 됐고 기다렸던 결혼식을 올린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된 남편은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군인으로서 군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을 끝까지 아쉬워했지만 내심 남편의 군 생활을 걱정했던 저는 차라리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군인 아버지를 두며 군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한국에서 사회생활 경험이 거의 없는 남편이 군대에서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공익으로 일을 하면 그런 걱정도 없고 특히나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 주민센터에서 일하게 된 남편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주민센터로 출근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안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살까지 빠지기 시작했죠. 원래 남편이 운동으로 자기 관리를 하는 편이라 살이 찐 편이 아니었고 이미 기초군사훈련을 갔다 온 뒤라 충분히 살이 빠질 만큼 빠져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처음엔 동사무소 일로 살이 빠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당연히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괜찮다는 남편을 끌고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몸 어디에도 이상이 없다더라고요. 그나마 문제가 될 만한 건 염증 수치가 높다는 것뿐이었죠. 남편의 몸에 큰 문제가 없다니 안심이 되면서도 남편의 안색이 안 좋아지는 이유를 몰라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의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내조가 부족한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우연치 않게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남편의 몸 상태가 왜 안 좋아지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남편이 이른 아침부터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분명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저와 늦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나가자고 했는데 말이죠. 씻고 있는 남편에게 무슨 일인지 물으려고 했는데 파우더룸 책상에 남편 휴대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남편 안색이 안 좋아지고 있던 이유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준비하는 이유가 나와 있었죠. 남편은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주민센터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주민센터 직원이 남편에게 연락해온 통 내용으로 알 수 있었죠. 한민 씨, 내일 출근해서 저번에 말한 주차장 앞 정리 좀 부탁할게. 월요일에 정리하면 안 될까요? 제가 이번 주말에 아내와 약속이 있었어요. 아내와 약속은 다음 주말에 지키면 되잖아. 월요일 아침부터 행사 준비로 바쁠 것 같아서 그래. 네. 그럼 어느 분과 작업하면 되는 겁니까? 어느 분? 당연히 한민 씨 혼자 해야지. 한민 씨가 한국 문화에 서툴러서 그러는가 본데 원래 그런 건 공익이 하는 거야. 그 센터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잖아. 휴일에 쉬어야지. 근데 작업은 원래 2인 1조로 하는 걸로 아는데요. 또 제 업무는 담당자분 보조하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여기가 군대야? 사람 부족한데 무슨 2인 1조야. 그리고 겨우 주차장 앞에 치우는 거 그게 무슨 작업이라고? 한민 씨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이거 내가 동장으로서 인생 선배로서 하는 말인데 한민 씨 말이 너무 많어. 그냥 상급자, 담당자가 시키면 해. 한민 씨가 나이가 많든 한국 문화를 모르든 또는 가정이 있어서 다른 공익들과 다르든 그건 우리 알 바 아니고 한민 씨 일 시키는데 고려될 상황도 아니니까 그냥 까라면 까라고. 다른 공익들은 억울해도 좀 부당해도 아무 말 없이 한다니까?
남편은 주민센터 센터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일종의 갑질이자 부당한 업무를 지시받고 있었어요. 어느 조직이든 단체든 어느 정도의 부조리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거기다 남편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던 사람이니까 부조리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저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모든 일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선을 넘으면 이해가 불가능한 선. 그 센터장이 그 선을 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그 선을 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죠. 제 생각에는 분명 더한 괴롭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방을 위로 올려봤는데 아쉽게도 더 이상의 부조리한 내용은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의 대화 내용만 봐도 남편이 말라가는 이유가 공익요원 생활에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날의 내용만으로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센터장에게 문제를 삼고 따지는 건 좀 빈약해 보였습니다. 비슷한 일이 여러 건이 있어야 남편을 괴롭히는 일에 대한 다른 변명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남편 입에서 듣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는데 이제까지 말하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말할 리가 없었으니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됐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녹음기였습니다. 남편이 입는 옷이나 매는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두면 남편을 괴롭히는 다른 정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다음 날 바로 녹음기를 구입했고 출근하는 남편 가방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남편이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하루 동안 녹음된 내용을 확인하게 됐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을 괴롭히는 사람이 주민센터 센터장 말고 더 있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부당한 업무만을 시키는 센터장보다 더 원초적으로 남편을 괴롭히고 있었죠. 남편과 같이 근무하는 여성 직원 2명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남편에게 원한을 가진 것처럼 일을 시키고 비아냥거리고 뒷담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대화 내용은 녹음기에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죠. 공익 아저씨, 제가 여기 쓰레기통 아침마다 비워두라고 했죠? 거의 안 차 있길래 중간에 차면 비우려고요. 그쪽이 제가 하는 업무 다 파악하고 있어요? 쓰레기가 언제 찰 줄 알고 내버려둬요?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바로바로 비우라고 말했잖아요. 왜 사람 말을 2번, 3번 하게 해요? 안 그래도 말귀 못 알아듣는 민원인들 상대할 생각이 열받아 죽겠구만. 죄송합니다. 바로 비우겠습니다. 정현씨, 다른 건 다 좋은데 한민씨한테 공익 아저씨라고 하지 맙시다. 그거 잘못하다가 민원이나 신고 들어가면 내가 골치 아파지는 거 알죠? 아이 센터장님, 그럼 뭐라고 불러요? 뭐 공익씨? 뭐 아저씨? 이름 있잖아요. 이름 부르면 되지. 나도 2번 말 안 합니다. 정현씨도 그렇고 현지씨도 그렇고 한민씨한테 매번 날이 서 있던데 세 사람 무슨 이유에서 그런진 몰라도 나 골치 아파지는 일을 만들지 말자고요. 알겠죠? 어머 센터장님, 가만히 있는 저한테는 왜 그러세요? 누가 들으면 제가 한민씨 괴롭히는 줄 알겠어요. 제 남편을 괴롭히는 년들 둘의 이름은 이정윤과 최현지였어요. 두 사람이 남편을 괴롭히는 걸 주민센터 다른 직원들도 아는 듯 보였죠. 두 사람이 남편을 괴롭히는 건 여러 방법이었는데 업무 관련된 것도 있었죠. 한민씨, 잠깐 와봐요. 이거 오늘까지 조사해야 하는 건데 내가 일이 밀려서 깜빡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민씨가 과장님이랑 센터장님 모르게 나가서 동의서 조사해 가지고 와요. 저 혼자요? 저번에 이거 비슷한 일로 업무 보러 나갔다가 과장님께 혼난 적 있는데 그 업무 관련으로는 항상 담당관님하고 같이 나가라고. 진짜 짜증나게. 이러니까 공익으로 오지. 진짜 답답해 죽겠네. 한민씨 훈련소 때 고문관이었죠? 제가 듣기로 옆에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고 고문관이라고 한다던데. 그냥 안 들키게 하면 돼요. 핑계는 내가 대줄 테니까 얼른 갔다 와요. 네. 뭐야 정윤씨? 한민씨 지금 외근 나가? 그럼 내 것도 좀 부탁하자. 이 시설물 구청 관리인 줄 알았는데 우리 담당이라네?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데 나가서 사진 찍고 보안을 좀 찾아서 가지고 와줘. 아니다. 도착해서 나한테 연락해. 내가 어디 사진 찍어야 하는지 알려줄게. 두 사람은 자신들이 직접 해야 하는 담당 업무를 남편에게 전가했습니다. 물론 일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업무를 부탁할 수도 있었죠. 근데 남편이 일을 하러 나간 뒤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들으면 바빠서 일을 시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정윤 씨, 방금 공익한테 시킨 일 오늘까지 해야 하는 거야? 네? 당연하죠. 왜요? 우리끼리밖에 없는데 솔직히 말해봐. 난 솔직히 아니거든. 귀찮아서 공익시킨 거야. 정윤 씨는? 어머, 저던데. 오랜만에 민원인도 없는데 괜히 일하기 싫어서 시켰죠. 어쩐지 밖에서 들어오는 딱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진짜 편하지 않아? 어쩜 이전 공익들에 비해서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한국 문화를 몰라서 더 말을 잘 따르나?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전 소집해 지 얼마 안 남은 민철 씨밖에 못 겪어봐서요. 맞다. 정현 씨는 햇병아리 공익이 처음이겠구나? 그럼 땡 잡은 줄 알아. 저런 공익 몇 없어. 요즘은 남자놈들이 더 약해 빠지고 야가서 뭐만 시켰다 하면 남녀평등 따지고 권리 따진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민 씨 있는 동안 좀 편하게 일해. 어차피 센터장님은 위에서 말만 나오지 않으면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고. 네, 알겠어요. 자신들의 업무만 미루는 게 아니었어요.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남편을 진상 민원인들의 욕바지로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저기 어머님, 요청하신 업무 처리하려면 위임장이 있어야 해서요. 아마 제가 저번에도 따님 위임장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업무 처리하려면 그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위임장 준비하셔서 다음번에 방문해 주세요. 여기 내 신분증도 있고 내 딸 신분증도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요즘 세상에 컴퓨터로 검색하면 나랑 내 딸이 모녀관계라는 게 쭉 나올 텐데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냐고? 너 지금 나 우습게 보고 사람 약 올리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왜 사람을 오라가라 똥개훈련 시키는 거냐고?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한민씨, 이리 와봐요. 어머님, 여기 이 직원이 요청하신 업무 담당 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원 잡고 말씀하세요. 아시겠죠? 한민씨, 좀 부탁할게요. 난 뒤에 다른 민원들 업무도 처리해야 되고 바쁘니까. 진상 민원이니까 알아서 대충 진정시키고 내보내세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제가 뭘 어떻게... 저 업무 내용도 모르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그냥 욕 좀 먹고 저 할머니가 하는 말만 들어주면 좀 난리 떨다 돌아갈 거예요. 알겠죠? 그 대화 내용이 있고 난 뒤 진상 민원인을 달래기 위해 자리를 옮겼는지 남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간간히 진상 민원인의 욕설과 고함 소리가 들려왔죠. 이후 남편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기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어요. 한숨 소리와 함께 등장한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한숨 소리만 들어도 진상 민원인에게 시달려 남편이 지칠 대로 지쳤다는 게 상상이 됐는데 그런 남편을 또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두 여자가 말이죠. 한민 씨, 앞으로 정윤 씨나 나나 진상들한테 당하고 있으면 알아서 대신 상대해. 그게 한민 씨 일이라니까? 주민센터가 떠나가라 소리치고 있는데 정윤 씨가 부를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도 하고 제가 대신 처리할 수도 없는 일이라서 개입한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 진상들이 진짜 업무 처리를 원해서 오겠어? 지들 이야기 들어달라고 애먼 우리한테 화풀이 하려고 온 거지. 그러니까 눈치껏 한민 씨가 우리들 커버하라고. 방금 한민 씨가 한 말처럼 한민 씨가 업무 관련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잖아. 권한도 없고. 우리들 보조하는 게 한민 씨 일인데 그럼 그런 상황에 나서서 욕이라도 대신 먹어야지.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얼마나 화나고 무서웠는데요. 한민 씨, 다음부턴 눈치 좀 챙겨요.
그냥 목소리 좀 높아지는 민원이 있다고 하면 옆에 붙어있다가 끼어들어서 도와주라고요. 남편을 괴롭히는 두 사람은 합이 잘 맞는지 매번 남편을 동시에 괴롭혔어요. 업무뿐만이 아니었죠. 가만히 있는 남편을 말로써 괴롭힐 때도 동시에 했습니다. 이번 주엔 연휴도 아닌데 주민들이 진짜 안 오네요. 정윤씨,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바로 민원인들 밀려 들어온다니까. 죄송해요. 전 그냥 날도 좋은데 한가해서. 근데 한민씨, 한가해서 그런데 이전부터 궁금했던 거 물어봐도 돼요? 네, 그러세요. 공익이 된 진짜 이유가 뭐예요? 말로는 수술 부위 때문에 공익됐다고 하는데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 보면 딱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서요. 다른 문제가 있는 게 맞죠? 정신 쪽인가? 한민씨 가만히 보면 눈치도 좀 없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업무 관련으론 제게 뭐라고 하는 건 그냥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업무 외 일로는 조심 좀 해주세요. 요즘엔 한국도 이런 일에 대해서 예민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지 않나요? 아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농담도 못해요? 괜히 분위기 싸하게 뭐야 정말. 그게 농담입니까? 농담은 다 같이 즐거워야 농담 아니에요? 뭐라고요? 말조심은 한민씨나 하지? 물론 한민씨가 우리 부하 직원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소집 해제 전까진 우리랑 같이 여기서 지내야 하잖아. 근데 우리한테 밉보여서 좋을 게 있어? 나중에 무슨 부탁할 일 생길지도 모르는데. 여기가 군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민씨 상급자나 다름없잖아. 우리가 맘먹고 한민씨 왕따라도 시키면 남은 기간 동안 어쩌려고 그래? 장윤씨가 농담이라고 말했잖아. 그럼 좋게 넘어가면 되지. 왜 목소리를 높이냐고. 만약에 장윤씨가 농담한 말이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민원을 넣든 신고를 하든 마음대로 해. 괜히 사람 겁주지 말고. 자기들끼리 사람을 열받게 만들어 놓고선 편을 먹고 내 남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두 사람이 남편을 괴롭히는 상황은 여러 번 더 있었어요.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녹음기가 발이 달리지 않아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은 일이 녹음돼 있었던 걸 보면 이전에는 얼마나 더 많은 일이 있었을지 예상이 됐습니다. 남편의 안색이 왜 나빠지고 살이 빠져가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다 알게 됐지만 한번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끼고 아껴왔던 연가를 쓰고 변장해서 남편 몰래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됐죠. 찾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혹시 내가 찾아간 날 정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지없이 이번에도 여직원 2명이 제 남편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됐죠. 김한민 씨, 아까 일부러 사라진 거죠? 왜 아까까지 옆에 있던 사람이 진상 할아버지 오니까 사라져요? 말해봐요. 일부러 도망간 거죠? 저번에 그 말 들어놓고도 귀찮아질 거 생각해서 도망간 거 맞죠? 아닙니다. 그 과장님이 2층에다가 오전에 들어온 박스 올리러 가자고 하셔서 일하고 온 거예요. 그럼 방금까지 할 일 없이 있다가 갑자기 진상 민원인 오니까 할 일이 생겼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그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과장님 핑계까지 하네? 이제 슬슬 여기 생활에 적응해간다 이거예요? 정윤씨, 과장님이 시킨 게 맞긴 맞아.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목소리 낮춰. 근데 한민씨가 이번 일에도 잘못한 거 알죠? 박스 옮기는 일이야.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럼 과장님한테 잠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민원인을 상대했어야지. 아까 정윤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노인네가 입이 거칠어서 욕을 얼마나 하던지. 앞으로 과장님이 시키든 센터장님이 시키든 간에 민원인 먼저 생각해 두고 일 처리해요.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이번 일 가지고 이런 말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먼저 박스 옮기자고 부르셨고 전 민원이 들어오는 건 보지도 못했다고요. 정윤 씨 말이 맞긴 맞나 보네. 한민 씨가 적응을 다 한 것 같아. 네 하면 끝날 일 가지고 말꼬리를 붙잡네? 그럼 지금 한민 씨가 잘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그럼. 이번 일은 한민 씨 잘못 없다고 해요. 그나저나 우리 저번에 비품 정리해야 한다고 말 나왔던 거 알죠? 그거 한민 씨가 지금 당장 해요. 내가 센터장님께 오늘 내일 중으로 완료하겠다고 말할 테니까. 네? 그걸 저 혼자서 다요? 그럼 우리가 해요? 우린 업무가 있는데? 업무 보조인 한민 씨가 당연히 해야죠. 얼토당토하는 말로 억지를 부리는 두 년들은 남편이 반박할 수 없게 대답하자 보복을 하듯이 무리한 업무를 떠넘겼습니다. 그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더 있다간 제가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도망쳐 나오듯이 주민센터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집으로 돌아와서는 쿵쾅대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며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맘 같아서는 두 년에게 내 남편이 당해온 일들의 두세 배로 갚아주고 싶었지만 남편이 관련된 일이었으니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조금 더 확실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년들이 왜 제 남편에게 그런 짓을 하는지, 언제부터 괴롭히기 시작했는지, 또 그런 일들이 몇 번이나 더 있었는지 모두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이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편에게 이제까지 일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말이죠. 이후 지친 얼굴로 돌아온 남편에게 애원하듯이 주민센터에서 있던 일을 묻게 됐어요. 자기야, 나 오늘 당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에 갔었어. 거기서 당신이 옆에 있던 여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대우받는 걸 봤고. 뭐? 연락도 없이 당신이 거길 왜 왔어? 그리고 당신이 봤다는 모습, 그거 오해야. 내가 실수를 크게 해서 문제가 있긴 했는데 결국엔 잘 해결됐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연가까지 쓰면서 당신 근무하는 주민센터 왜 갔다고 생각해? 나 다 알아. 당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년들이 당신 얼마나 괴롭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제발 괜찮다고 나 속이지 말고 말 좀 해줘. 당신이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더 심한 상상까지 하게 되잖아. 그래서 미칠 것 같잖아. 여보. 울먹이며 힘들어하는 저를 본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엔 지금까지 주민센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줬습니다. 우선 남편을 괴롭히는 직원은 3명이었어요. 센터장과 여직원 2명이었는데 센터장의 경우 그냥 공익을 머슴 부리듯 일 시키는 상급자에 불과했죠. 제 예상처럼 문제가 되는 사람은 여직원 2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이 제 남편을 괴롭히는 이유가 참 어이가 없었죠. 처음엔 그 2년이 남편에게 정말로 잘해줬다고 해요. 사소한 것도 챙겨주고 일도 대신해줄 만큼 말이죠. 그런데 그 잘해준 이유가 이성적인 관심 때문이었더라고요. 제 남편이 결혼했다는 걸 밝히자마자 마치 이제까지 제 남편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처럼 말하며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했죠. 남편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지만 여자 무리에서 생활해온 저는 2년이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가끔 그런 년들 있거든요.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김칫국 마셨다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상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지랄 연병을 떠는 년들. 특히 이성 관련으로 그런 짓을 하는 년들이 학창시절 한 반에 한두 명씩은 꼭 있었는데 하필 제 남편 근무지에 그런 년들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을 괴롭혔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매일 괴롭혔다고 하니까요. 4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괴롭힘을 당한 남편이 불쌍하면서도 답답했어요. 그래서 왜 제게 말하지 않았냐고
또 민원이나 신고를 왜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죠. 그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어야지. 아니면 적어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던가. 왜 가만히 있었어? 현역도 아니고 공익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힘들다고 말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군 생활이나 공익요원 생활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괜히 엄살 부린다고 생각할까봐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여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게 미안해하는 남편 얼굴을 보자 제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제 남편을 괴롭힌 년들에게 복수를 해주겠다는 마음이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편을 유독 괴롭혔다고 하는 두 년들에게 어떤 식의 복수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이를 갈고 있었는데 남편은 일이 커지는 걸 걱정하면서 저를 말렸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생각이 바뀌게 됐고 복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남편을 도와줄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밤새 잠자리를 뒤척이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애초에 말귀를 알아먹는 년들이라면 그따위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테고 두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제가 잘해줘봤자 질투심만 자극할 것 같았죠.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보려고 확인도 해봤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 소집은 병무청이지만 관리는 시설에서 맡고 있어서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제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 봤자 큰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상급자가 좀 조심해달라고 하거나 문책을 하는 정도지 그 이상의 처벌을 기대하긴 힘들었죠. 제가 원하는 복수는 그 정도 솜방망이 처벌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 남편이 중요하지 그깟 제 일자리 제 승진이 중요하겠어요? 제 남편을 괴롭힌 년들에게 복수할 만큼 하고 문제가 되면 옷을 벗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가를 쓰고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제 남편을 괴롭힌 두 년들이 있는 주민센터로 찾아가게 됐죠. 일이 잘못될까 걱정하고 있던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기를 쓰고 저를 말릴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주민센터로 찾아온 저를 확인한 남편은 하던 행동을 멈출 정도로 놀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괴롭히는 두 년 중 한 년인 이정유는 제 명을 재촉하듯이 저를 보고 놀라고 있는 남편에게 구박을 하고 있었죠. 김한민 씨, 일하다 말고 왜 정신을 놓고 있어요? 시간 많아요? 이번에도 점심 굶고 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와, 뭐지? 이제 대놓고 근무태만 하겠다는 건가? 내가 꼽을 주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네? 왜요? 뭘 봤는데요? 뭘 봤는데 그래요? 별것도 아니기만 해봐요. 고개를 돌린 이정윤 그녀는 저를 보고 의아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누군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절 주민센터에 찾아온 주민으로 대하더라고요. 어떤 일 때문에 오셨어요? 내 남편 일 때문에 찾아왔는데요. 네? 남편분 일이요? 혹시 혼인신고나 이혼 관련이시면 주민센터가 아니라 구청으로 가셔야 돼요. 만약 대체 업무이시면 배우자분 위임장이 필요하시고요. 아니, 내 남편 복수 좀 하려고요. 어떤 미친년들이 주제도 모르고 내 남편을 괴롭히는 걸 봤거든요. 방금 전에 별거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려고요? 네? 그게 무슨... 설마... 눈치 하나는 빠르네? 그래, 내가 네 년이 괴롭히는 이한민 아내다, 이 미친년아! 근데 최현지 그녀는 어딨니? 너 말고 그년도 내 남편 괴롭혔잖아. 야, 최현지 너도 나와! 내 남편 괴롭힌 구급년들 모두 나와! 니년들 인생에서 오늘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일로 만들어줄 테니까 다 나오라고! 제가 자신이 괴롭히던 공익의 아내라는 걸 알고 화들짝 놀라는 이정윤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망가는 걸 지켜보고 있을 제가 아니었죠.
옷 벗을 생각까지 하고 온 저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머리와 셔츠를 붙잡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그녀는 서치가 찢기면서 바닥에 나뒹굴게 됐죠.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나동그라진 이정윤 그녀 위에 올라탄 저는 그녀의 머리채를 붙잡고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이정윤은 한 손으로 속옷이 벗겨지지 않게 붙잡고 있고 한 손으론 저를 떼어놓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제 손에서 벗어나기엔 역부족이었죠. 갑자기 나타나셔서 저한테 왜 이러세요? 뭐 때문에 이러시는데요? 그걸 몰라서 물어? 너 인연 아직 덜 창피하고 덜 혼났구나. 하기야, 이제 시작인데 벌써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나 옷 벗을 각오로 여기 왔거든? 그러니까 순순히 잘못 빌지 마라. 내 속 풀릴 때까지 가만 안 둘 테니까. 주민센터에서 두 여자가 난리통을 만들자 직원들도 주민들도 모두 다 저희에게 몰려왔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저희 둘을 떼어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죠. 그때 또 한 사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이 난리를 지켜보고 있던 최현지 그년이었죠. 아직 이정윤 그년에게 볼 일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만 남자 직원들이 절 말리고 있었으니 더 이상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진정하는 척하다가 저를 말리던 사람이 방심하는 틈을 타 최현지 그년에게 달려갔습니다. 넌 왜 이번 일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만 있니? 전현이 내 남편한테 촉새같이 떠든 년이었다면 네 년은 옆에서 부리로 쪼던 년인데 이게 어디서 아닌 척하고 있어? 왜 이러세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전 아무 상관없어요. 한민 씨 괴롭힌 적 없다니까요. 정말이에요. 누가 좀 알려줘요. 좀 도와줘요. 최현지 그녀는 저를 피해서 비품실로 도망을 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지 무덤을 스스로 파는 꼴이었죠. 저와 단둘이 갇혀있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됐거든요. 너 도망치려면 내 뒤에 있는 문 열고 나가야 하는데 가능하겠어? 내가 너 그냥 보낼 것 같아? 여기 잠금 장치도 있어서 바깥 사람들이 문 열어도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너 오늘 여기서 죽겠다. 그치? 잘못했어요. 제가 다 인정할게요. 제가 한민 씨 괴롭힌 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괴롭힌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냥 업무 관련해서 좀 과하게 일을 시킨 정도인데 이게 누굴 바보로 하나? 야, 나 옷 벗을 각오하고 니년들 박살내러 왔다니까? 근데 겨우 업무 관련으로 짬시키고 무리하게 했다고 그 각오로 여길 왔겠어? 넌 지금 더 잘못한 거야. 거짓말까지 했으니까. 그럼 니년도 바깥에 있는 년처럼 되자. 최현지 그녀는 살아보겠다고 비품실에 있는 물건들을 제게 던졌습니다. 전 그러거나 말거나였죠. 눈앞에 내 남편을 피말려 죽이려고 한 년이 있는데 물건에 몇 대 맞아서 상처가 나는 게 중요하겠어요? 밖에서 문을 따고 들어오기 전에 마음껏 복수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날아오는 물건들 다 맞아가며 그년에게 돌진했습니다. 가까워진 다음에는 그년 뺨도 때리고 귀도 물어버리고 손바닥으로 온몸을 두들겨 패버렸죠. 야, 너 이거밖에 못해? 겨우 이딴 몸뚱아리 가지고 내 남편 건든 거야? 왜? 내 남편은 아무리 화가 나도 남자라는 이유로, 공익이라는 이유로 여자인 널 못 때리니까? 하여튼 안 쳐맞는 걸 아니까 기고만장해서 미친 짓 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내 남편 당한 만큼 내가 널 때리려고. 어때? 이제 좀 내 남편 때린 게 후회가 돼?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한민 씨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할게요. 네? 사과할 필요 없어. 내가 내 남편 속이 풀릴 만큼 때릴 거니까. 눈이 돈 제 모습에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최현지 그녀는 제 앞에서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였어요.
근데 그때 밖에 있던 직원들과 남편이 잠금 장치로 잠겨 있는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와 이번에도 저와 최연지 그년을 떼어놨죠. 그리고 난 후 센터장이라는 놈이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한민 씨 와이프분, 저희와 같은 공무원이라면서요. 근데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한들 이렇게 행동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밖에 있는 이정윤 씨 신고하겠다고 난리라고요. 알 거 다 아실 만한 분이 왜 일을 크게 만드는 겁니까? 원래는 소장이라는 당신도 나한테 당해야 하는 거 알아? 당신 저 2년이 내 남편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었지? 알고 있는데도 모른 척했지? 자기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니까. 자기만 문제 없으면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게 센터장으로 있는 사람이 할 짓이야? 뭐라고? 내가 좋게 해결하려고 했더니 이 여자가 정말? 좋게 해결 안 하면 어쩔 건데? 당신이 내 남편한테 부당한 업무 지시한 내용 나 가지고 있어. 그것뿐이게. 업무 시간에 전현들이 내 남편 괴롭혔다는 내용과 당신이 방관했다는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다고. 어디 공무원 말년에 어떻게 되나 보자고. 야, 9급 따까리 년들. 5급인 나도 옷 벗는데 너희도 같이 옷 벗을 각오해. 알겠어? 센터장님도 그간 그렇게 몸살이면서 5급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이번 일로 어떻게 되나 봅시다. 상급 기관에 이 난리가 신고 들어가면 우리 다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현역 군인이시거든요. 제 남편 병역 이행 중이라 병무청 소속이고, 그러니까 이번 일 병무청에 정식으로 항의하면서 우리 아버지께 부탁해서 힘 닿는 데까지 도와달라고 할 겁니다. 다른 처부에서 오는 항의도 쉬쉬할 수 있나 보자고요. 그것도 넘어간다면 그땐 언론이든 인터넷 여론이든 다 끌고 와보고요. 그제야 센터장은 뭐가 크게 잘못됐음을 직감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두 여직원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아이 김 과장, 밖에 있는 이정윤 씨 데리고 와. 아이 최현지 씨, 지금 일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정윤 씨가 센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최현지 씨는 사회복무 요원들 처음 대하는 것도 아니면서 사람을 괴롭히면 어떡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 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그래, 이정윤 씨도 왔네. 이정윤 씨, 울고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자기가 문제 일으켜놓고 남들 보고 해결하라는 식으로 울고만 있으면 되냐고요? 내가 전후 사정 다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잘못했네. 이건 나라도 한민 씨 아내분처럼 행동할 일이야. 두 사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두 사람이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하지 않으면 내가 두 사람 징계위원회에 보고 올릴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저 사모님, 조금 전 하신 말씀처럼 제 불찰도 큽니다. 상급자로서 기관의 장으로서 제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했어야 했는데, 물론 제가 부당한 업무 지시한 것도 잘못한 일이죠. 근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조직이 아직 고쳐야 할 악습이 많다는 거. 제가 이번 일로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 다시는 한민 씨한테 부당한 업무 지시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죠. 또 여기 있는 두 직원도 제가 다시는 같은 행동하지 못하게 할 테니까 이번 일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어떨지 싶네요. 사실 일이 시끄러워지면 사모님께서나 한민 씨나 골치 아파질 텐데. 센터장은 어떻게든 일을 축소하려고 했어요. 얼마 남지 않은 공직 생활 탈 없이 끝내고 싶은 거겠죠. 센터장에게는 그 정도 사과를 받았으면 덮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남편을 지독하게 괴롭힌 두 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여자도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저와 남편에게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울면서 웅얼거려 뭐라고 말하는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한참 동안 울고 손을 싹싹 빌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 모습에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만 확실히 하고 그만 일을 끝내기로 했죠. 그만하면 복수도 할 만큼 했고
저도 제 자리 지키면서 남편도 앞으로의 공익생활 편히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의 소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남편의 공익생활은 편하다 못해 오히려 극진한 대우를 받기까지 했어요. 남편이 움직이면 주민센터 직원들 시선이 따라갈 만큼 그날의 소동에 대한 보상을 톡톡히 보게 됐죠. 남편은 그 상황이 너무 불편했다고 하는데 걱정된 마음이 한가득이었던 저로서는 그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소집 해제가 된 지 한참 됐고 당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도 다 다른 곳으로 옮긴 뒤라 이렇게 웃으면서 글을 적어보내는 사연거리가 됐네요. 솔직히 익명이 아니라면 가까운 사람들 빼곤 말하지 못하는 내용이라 항상 답답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 속도 좀 시원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들려서 재밌기도 하네요. 다음에도 어떤 내용이든 사연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이곳에 사연을 적어보내야겠습니다. 물론 좋은 내용으로 말이죠. 그럼 그때 다시 여러분을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석 연휴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